안녕하십니까. 아돈노 경제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들어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뭐냐라는 거죠.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안정적인 자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일종의 금 같은 거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좀 정해져 있어서 평상시에도 좀 사용하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 실물자산은 미국 채권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의 가치를 고정시켜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차이가 뭐냐? 비트코인 보세요. 이때 샀었어야 해요. 이때 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친하게 지낸 형님이 있는데, 나 재테크 좋아해. 나 비트코인 2개 있다 그러더라고. 부자 이렇게 얘기했죠. 금이 계속 가격이 올랐잖아요. 금 가격이 왜 올라요? 몰라요. 근데 안전자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금은 그래도 할 게 없으면 치아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뭐 블록체인 기술에 입각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마음에 안 와닿는 분들은 그냥 얼종의 마음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결제를 할 때 이거 쉽지 않다. 그래서 약간 자산처럼 느껴지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돈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뭔가를 결제하고 뭔가에 돈을 보내고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달러나 이런 돈을 보내면 금융당국의 시스템의 추적과 규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불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목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테더라는 데가 USDT,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데가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코인이란 건 공적인 기관에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 사적인 기관에서 발행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돈처럼 쓰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 없어? 환전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더 같은 경우는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서클은 새롭게 또 시작을 해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사용자가 달러를 예치하면 발행사가 이제 USD 테더 같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라는 건 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달러에 상응하는 자산을 준비금에 보관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주식을 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금을 하면 대출, 주담대를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못해요. 그걸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네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국 채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을 미는 겁니다. 왜? 예전에는 채권을 국가가 사줬어요. 여러분, 미국은 철저하게 재정 적자일 수밖에 없어요. 왜? 전 세계에 돈이 돌아야 돼. 그 달러가 막 돌아야 되니까 돈이 풀려야 되는데 채권을 누군가가 사줬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중국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안 사게 됐어요. 1대1로라는 걸 하면서 안 사게 돼. 그럼 중국도 안 사. 일본도 우리도 좀. 그러면 이 채권을 개인이 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이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에서 테더를 사면, 테더를 가진 이 회사에서 미국 국채 사면 국가가 샀던 채권을 개인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의 사활이 걸린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서클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높은 달러나 미국 채권 이런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얘는 외부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테더를 엄청 괴롭혔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통화정책 이런 거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믿음의 기반에 있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데, 언제나 믿을 수 없는 건 아니고 이걸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시대적 흐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EFI, 탈중앙화된 금융입니다. 지금까지의 돈에 대한 그런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었죠. 그러면 그 돈을 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낮추고 돈을 풀고 이자를 조정하고 이런 식에 의해서 기본적인 통화금융 정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주체가 어디로? 그걸 발행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인터넷의 대입과 소유권과 제어를 분산시키는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SNS라고 하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포털 사이트도 구글을 기반으로 하고 동영상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독점하게 되면 정말로 그 회사가 돈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유입되겠죠. 많은 큰 기업이 들어오면 신뢰도가 상승하니까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는 전통금융과의 연결고리, 비자와 같은 거예요. 카드사가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카드사는
내가 돈을 나중에 갚는다 이런 개념으로 카드 쓰지만 그 결제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카드 회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도 명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런 법들을 제도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전망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고요. 특히 미국이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했던 데가 유럽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유로로 결제하는 게 편해요? 달러로 결제하는 게 편해요? 달러로 결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달러로 이게 시장이 더 가는 겁니다. 글로벌 결제 및 송금 혁신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뭘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튜브 결제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원화로 결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화로 우리가 내지만 결국 달러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 방에 결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싫어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은행이에요. 왜?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에 넣으면 그걸 가지고 주담대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는 분들은 은행의 붕괴, 금융권의 붕괴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기술 발전, 사용성 확대.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결국은 모든 지갑도 필요 없는 핸드폰만 만들어지면 된다. 그래서 이걸 제일 하고 싶은 데가 어디겠어요? 애플이에요. 애플이 엄청 하고 싶죠. 왜? 애플의 그런 단말기에, 애플의 운영체계에, 애플에서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흥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삼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애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과제는 뭐냐? 규제가 불확실해요. 아직까지. 왜냐면 지금 초창기잖아. 근데 물론 전체를 10으로 봤다면 지금 2, 3 이 정도 돼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한 번에 어느 시점을 넘게 어렵지 거기서부터는 엄청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행사 신뢰도죠. 비슷한 상황으로 루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뭐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 전통적인 그런 금융체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접근하기 어렵지만 모두가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해결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금융 시스템 안정성, 내가 낸 돈이 정말로 어디에 달러나 채권에 연동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입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요, 원화 코인 없어요 아직. 다만 원화 코인은 큰 틀에서는 큰 영향력은 없어요. 왜? 전 세계가 달러로 할 거기 때문에. 달러 기반 코인의 거래량은 증가하겠죠. 왜냐면 달러는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 프로젝트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들인데 그 얘기를 제 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도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꽤 많이 있습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논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왜 늦어졌냐면 금융위원회랑 한국은행이랑 어디가 패권을 잡고 싶으냐에 대한 다툼이 좀 있어요. 한국은행은 우리가 전통적인 강자다.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2단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안이 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에 또 장단점이 있겠죠. 왜냐면 규제가 심하면 발전이 더디고 규제가 약하면 혹시 발생할 피해자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공정 거래 행위.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좋게 말해서 이용의 편리성을 얘기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자금 세탁의 용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자산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신중한 입장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금산분리의 원칙입니다. 왜냐면 하나의 기업이 은행을 보유하는 걸 막고 있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은행을 보유하게 되면 대출을 막 일으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갤럭시 단말기를 가지고 거기서 전자지갑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방향성 발행은 누가 할 거냐, 적정 자본금은 얼마냐, 수평성은 어떠냐,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규제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논쟁거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드디어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UBDC를 발행하는 걸로 드디어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민간 스테이블도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으면서 민간도 연동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블록체인 기술이 해킹이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움직임도 있죠. 하나은행, 서클이 이제 협력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같은 코인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자산처럼 금처럼 생각하는 거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영역에 드디어 디지털 자산이 들어오는 거다. 전 시대의 흐름, 특히 미국에서 주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게 들어올 것이고, 들어왔을 때 발전 가능성, 적응 가능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갈 수 있는 정보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데 두려움 없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돈너 경제 서호성이었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